I prefer Charles because he beat me. I'm a competitor. I love, this chance at redemption was amazing. After the last fight, I couldn't see Charles winning, but, I can hope. 5년 만에 완벽하게 리벤지에 성공했고 3위권까지는 라이트급의 서열이 깔끔하게 정해진 느낌입니다. 먼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포이리의 멘탈에 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둘 모두 타이틀전에서는 2번이나 미끄러졌고 데뷔는 2009년, 2011년으로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적은 38전 29승 8패, 29전 25승 4패로 차이가 좀 나죠. WC의 바이아웃으로 2011년 UFC로 이적을 했던 포이리에는 패더급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2015년 라이트급으로 복귀를 하며 체급을 대표하는 파이터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중소단체에서 챔프로 지내던 게이츠는 2017년 UFC에 입성한 후 12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10개의 경기에서 12개의 보너스를 받으며 닉네임 하이라이트에 걸맞는 파이터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커리어가 비슷한 둘이지만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는 스타일의 정립과 막대한 부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년간의 프로 커리어 동안 매년 평균 2.7번의 경기를 뛰었을 만큼 포이리에는 성실한 경기텀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닉네임 다이아몬드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스타일이 단단하고 견고해지며 완성형으로 자리 잡은 반면 게이츠는 스타일의 변화가 현재 진행형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무식하게 싸우기도 했고 레슬링 게임을 배제한 경기력 덕분에 아직 기대를 걸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음에도 스스로 커리어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선수와 아직 자신의 증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파이터가 캠프에 임하는 원동력에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맥그리거와의 2, 3차전으로 인한 막대한 부의 축적이죠. UFC의 황금알과도 같은 맥그리거와 트릴로지로 네임밸류가 180도 달라진 포이리에는 이미 루이지애나 핫소스 사업을 2020년에 런칭하기도 했고 점점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 나이와 위치에 있습니다. 게이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 많은 만큼 100%로 훈련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워낙 베테랑이 캠프 자체를 탓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전략적 변화는 게이츠에 있었죠. 1차전과 마찬가지로 게이츠가 좋은 킥을 많이 성공시켰는데 1차전에서의 킥을 보면 아웃사이드보다 인사이드 레그킥 성공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이 둘의 첫 대결에선 게이츠가 가드를 바싹 올리고 전진을 했기 때문에 포이리에의 품 안에 들어가 킥을 줄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포이리에가 압박을 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게이츠가 왼쪽으로 돌아주며 포이리에의 오른발 바깥쪽을 노려줄 수 있었습니다.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게이츠는 펀치와 킥의 배합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훅 컨비네이션으로 상대를 밀어주며 상대에게 안면 가드를 강요하기 때문에 다소 단순해 보이는 전략임에도 킥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게이츠의 킥 포인트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주 일정한 포인트를 공략해 주었는데 카프킥과 비슷하게 컨디셔닝이 불가능한 부위인 만큼 데미지가 심하고 움직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10초가 조금 지나 킥 싸움에서의 우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고 경기 초반부터 킥을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포이리에가 확실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경기에서 게이츠가 들고 온 전략 두 번째는 뒷손 더블이었습니다. 프리뷰에서 게이츠는 뒷손으로 시작해 앞손으로 끝나는 컨비네이션이 정말 좋은 선수라고 소개했는데 1차전에서는 레프트 가드가 아주 견고한 포이리에를 상대로 뒷손이 맞지 않자 앞손의 적중률 역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MMA를 포함한 스트라이킹 스포츠는 줄다리기와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밀어주는 타이밍엔 받아주거나 빠져주고 숨을 고를 타이밍에 자신이 압박을 하는 것이 정석이죠. 이번 경기에서 게이츠는 포이리의 압박에 필요 이상으로 붙어주지 않았고 자신이 압박을 해야 하는 타이밍엔 비교적 먼 거리를 뒷손 더블을 주며 거리 안에 안착, 앞손으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프트 성공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뒷손 페인트에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단발성 타격을 허용하는 모습 역시 연출됐죠. 이번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자면 뒷손 더블이 아니라 바로 레프트로 따라붙었을 경우 레프트가 닿을 거리가 나오지 않거나 포이리의 오른쪽 가드에 게이츠의 레프트가 걸립니다. 반면 포이리의 어드밴스 타이밍 아니면 뒷손 바디에는 서로가 포켓 안에 있었기 때문에 레프트가 닿았고 반대로 게이츠의 뒷손 바디에는 포이리에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각을 잡으며 오프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이리에 괜찮은 스트레이트가 몇 번 들어갔는데 스트레이트로 시작해 밀고 들어가며 짧은 호흡의 컨비네이션을 주고 빠져버리는 포이리에가 가장 좋아하는 리듬이죠. 아쉬웠던 점은 경기가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서로가 좋아하는 거리 안에서의 공방을 보지 못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장기전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게이츠가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이츠가 빠져주자 거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경기가 맘처럼 풀리지 않자 포이리에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상대적으로 게이츠의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포이리의 바디킥을 자주 볼 수도 있었는데 게이츠는 단발성 바디킥의 대처가 아주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합입전 이후로 포이리의 바디킥은 매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의 하이라이트죠.
이번 경기에서 게이츠의 하이킥 시도가 3번 있었습니다. 피니싱 시퀀스를 제외한다면 거리 밖에서 단발성으로 포이리에를 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레프트로 인한 베이팅이 없었기 때문에 포이리에 가드 위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킥 시퀀스는 포이리에가 라이트 훅을 예상했기 때문에 가드의 위치가 앞에 있었고 덕분에 게이츠의 발등이 아주 정석적으로 후두부를 강타했는데 맥그리거의 레프트가 후두부에 스치며 쓰러진 경험이 있는 포이리에는 귀 뒤쪽까지 가드를 해주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완벽하게 포이리에가 속았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비슷한 피니쉬 장면이 몇 떠오르는데 우스만 에드워즈의 크로스 하이킥이 있습니다. 휘테커의 스킬셋을 정리하며 소개했던 것처럼 원투킥 크로스는 서로의 반대 스탠스에서 이점이 있는 컨비네이션입니다. 오픈 스탠스에서 상대의 어깨를 넘기기 수월하고 원투로 베이팅이 더 용이하기 때문인데 에드워즈와 같은 경우 5라운드 내내 쉬지 않고 레벨 체인지, 레그킥으로 인한 성실한 셋업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스만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디테일하게 셋업을 하는 선수가 아닐 뿐더러 킥 베리에이션이 좋은 선수 역시 아니죠.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챈들러 퍼거슨 전의 프론트킥 피니시가 생각났습니다. 챈들러와 같은 경우 프론트킥을 차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 자체가 셋업으로 작용한 케이스였고 비슷하게 포이리의 입장에서 게이츠가 이런 타이밍에 이런 킥을 낼 수 있다는 경우의 수는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I didn't even really understand that was working. Was trying not to get hit by that left hand pretty much. 즉 자신의 말처럼 커리어 자체가 셋업이 된 케이스죠. 현재 올리베이라 마카체프 2차전이 확정된 관계로 게이츠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마카체프가 이긴다면 볼카노프스키 혹은 에드워즈와의 슈퍼파이트에 관심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게이츠의 입장에서는 올리베이라의 승리를 기대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 반면 포이리에는 앞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의 두 번째 콜드 넉아웃이기도 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마 이전과 같은 경기 텀을 갖거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급의 기량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파이터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신성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